국가 자격증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득 담은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유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국가 자격증은요, 바로 인쇄 기능사인데요. 자격증 소개하기 이전에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만 주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윤택 위원님과 함께해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정적인 평생 직업을 찾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오늘은 인쇄 기능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함께 알아볼 텐데요. 위원님, 사실 그 인쇄 분야하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인쇄 기능사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인쇄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인쇄 오요소인 원고, 피인쇄체, 그다음에 잉크, 인쇄 기계, 그다음에 인쇄판 이 5가지를 활용해서 최적의 인쇄물을 재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이제 그 제작한 능력을 평가하는 이제 자격으로서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옵셋 인쇄고요. 이제 두 번째는 스크린 인쇄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은 이제 사용하는 이제 인쇄판의 종류와 이제 인쇄 기계 차이로 구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셋 인쇄 방식은 이제 평평한 평판을 이용해서 플레이트와 이제 앞통 사이에 피인쇄체가 지나가면서 인쇄되는 방식이고요. 스크린 인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크린판을 이용해서 망사 사이에 잉크가 통과해서 인쇄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일 텐데 응시 자격에 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기능사 종목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이제 응시 자격에 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이제 다만 전반적인 인쇄의 이론적인 지식이라든지 실무 능력을 평가하는 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쇄 관련 학과를 나오신 분들이나 인쇄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께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쇄 관련하신 분들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뭐 응시 자격은 따로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좀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은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인쇄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인쇄 제조업의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인쇄 업체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인쇄 현장 최일선에서 이제 땀 흘려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핵심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프셋 스크린 인쇄 업체의 인쇄 제조 공정 부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복잡한 인쇄 공정상 여러 가지 불량 요소라든지 이제 환경 요소의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경력이라든지 경험을 많이 쌓으시면 꼭 제조 공정 업무뿐만 아니라 생산 관리,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이 분야의 산업계 수요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네요. 네, 전망도 그렇죠. 좀 밝은 편이고. 네. 자, 응시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을 때 어느 곳에서 일할지가 아닐까 싶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도 같이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인쇄 기능사에 국한되지 않고 인쇄 분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전통적인 인쇄 방식을 사용하는 그 부분과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전자인쇄 분야가 굉장히 지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 몇 군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한국조폐공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물론 인쇄 기반의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출판사 그리고 이제 국방부와 관련된 네. 이제 군무원 중에서도 인쇄 직종으로도 갈 수가 있고 뭐 PCB 제조회사나 이제 전자인쇄 분야에서도 네. 많이 이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넓은 곳에서 일을 할 수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내가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인쇄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직접 화면으로 담아왔거든요.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인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인천에 위치한 프린피아입니다. 이곳은 스마트한 설비와 시스템으로 출판물 제작의 전 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인쇄기능사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먹청적팡 이 4개의 잉크가 한 유니트를 지나가면서 묶게 돼요. 그 유니트 배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서 1번 유니트, 2번 유니트, 3번 유니트, 4번 유니트. 이 1번에는 먹색의 잉크가 묶고요. 2번 유니트에서는 청색의 잉크가 묶고요. 3번 유니트에는 적 잉크가 묻고 4번 유니트에서는 황색의 잉크가 묻어서 한 장의 칼라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든 잉크가 다 묻게 되면은 완제품이 나오는데요. 이 완제품을 적시하는 부분이 이쪽 부분입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인쇄 분야도 자동화, 기계화,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출판이 일반화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업 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은 쉬없이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인쇄기능사,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성격적으로 상당히 꼼꼼한 사람이 해야 하는 직업이죠. 좀 고집스러운 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이 업계가 한우물을 한다는 게 저도 지금 올해 22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업계가 참 돌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보통 10년 뭐 이렇게 10년 15년들은 다 기본으로 일을 하세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한 직업에서. 제일 인쇄를 하는 그 기술자들은 좀 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함하고 근성. 되게 섬세하고 꼼꼼하신 그런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인쇄 기능사 자격증의 매력을 느끼신다면은 아마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쇄물의 경우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매체로 지식정보 산업의 원천이 되는데요. 인쇄기능사의 자격증 합격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더 자세한 시험 정보 소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격증 취득의 핵심, 합격을 위한 실전 가이드, 시험 과목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격증을 잡아라입니다. 자, 오늘은 인쇄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구체적인 시험 정보 안내해드립니다. 인쇄기능사 필기시험은 인쇄 일반, 인쇄 재료, 인쇄 작업 및 기계로 전 과목 혼합 객관식 총 60문항 60분 동안 치러지고 실기시험은 인쇄 작업으로 오프셋과 스크린 중 선택하면 되는데요. 작업형으로 오프셋은 50분, 스크린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필기와 실기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네, 인쇄 기능사 응시를 위한 시험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해서 좀 구체적인 공략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시기와 난이도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인쇄 기능사 스크린, 오프셋 다 포함해서 이제 연간 3회로 정기 기능사 3회, 4회, 5회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정기 기능사 3회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필기 시험 면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행 회차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일반 수험자분들은 응시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시험 시기는 이제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딱 언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행에 관한 저희 계획은 큐넷 사이트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사이트,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좀 기술 자격 검정 시행에 관한 그런 계획들이 계속해서 공지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필기시험에 대해서 좀 진짜 하나하나 종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쇄 일반인데요. 어떤 과목이고 또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인쇄 일반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인쇄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는 과목으로서 인쇄의 역사부터 색채, 인쇄 과학, 인쇄물 가공 파트에 관한 지식을 두루 물어보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제 각 파트별로 새로이 발전된 기술이나 아니 기술에 관한 문제를 추가하거나 또 이제 발전이 되면서 낙후된 문제들은 저희가 배제를 하는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옹고지신이라는 옛말이 있듯이 네. 인쇄의 역사 파트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좀 역사하니까 좀 머리가 아프거든요. 인쇄 일반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좀 더 잘 풀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인쇄의 역사와 관련된 내용 같은 부분은 전공 서적을 참고하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긴 하는데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좀 확실한 전공 서적이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전공 서적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네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과목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인쇄 재료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또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쇄 재료 과목 같은 경우는 실제 인쇄에서 사용되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과목인데요. 인쇄에서 가장 중요한 인쇄 잉크, 피인쇄체, 그리고 인쇄판에 관련된 이제 기초 지식을 묻는 과목이고요. 다른 과목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인쇄 재료 과목은 전공 서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수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뭐 무기한료와 유기한료의 특징과 차이점, 그리고 뭐 용제 종류 및 성질 등의 상대적으로 조금 깊이 있는 이런 지식을 요하기에 뭐 실무와 이론을 틈틈이 병행하셔가지고 이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 위원님께서 무기완료와 또 유기완료 정말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런 거에 이제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이게 그냥 들어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네, 특히 화학 관련된 이런 뭐 무기한료나 유기한료나 이런 성질과 이런 것들은 저희 뭐 전공 지식뿐만 전공 서적뿐만 아니라 이제 뭐 화학 전공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또 사실상 기능사 수준에서 이렇게 저희가 뭐 전문적으로 화학 전공을 하신 분들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상 뭐 인쇄에 관련된 이런 전공 서적에서는 화학 분야의 비중이 조금 적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험자분들께서도 어려워하시고 또 뭐 문제를 푸실 때도 굉장히 좀 오답률도 높고 그런 걸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능사가 크게 어렵게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해보셨던 분야이기 때문에 뭐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 어려워들 하시나 보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은요. 인쇄 작업 및 기계 분야입니다. 어떤 과목이고 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인쇄 작업 및 기계는 이제 인쇄 기계에 관한 전반적인 기초 지식과 오프셋, 스크린 인쇄, 뭐 인쇄 사고 및 대책 등 현장 실무와 밀접하게 관계가 가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론과 실무가 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네. 특히 좀 제가 꼽자면 실무 중심의 문제가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쇄 작업 및 기계 과목은 저희 현장에서 통용되고 두루 쓰이는 기술들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과목 중에 하나고요. 자, 이번에는 실기시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제가 큐넷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게 실기시험은 좀 필기보다도 조금 더 복잡하다고 들었거든요. 자격평으로 이제 두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오프셋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시험 내용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오프셋 인쇄 기능사 같은 경우는 작업 시간 50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제한 시간 내에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이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저희 출제실에서 교부된 원고대로 이제 재판 과정을 수행해서 현상한 후 오프셋 인쇄기를 활용해서 인쇄 작업을 하는 방식입니다. 인쇄 농도라든지 이제 색상은 지정이 되어 있고 이제 지급된 피인쇄체, 즉 인쇄 용지 50매를 이제 인쇄하여서 수험자 본인이 판단한 최상의 인쇄물 30매를 선별해서 저희 감독위원한테 제출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제 네. 좋아요. 팁 같은 거. 네. 이제 재판 과정마다 이제 재판 작업 이후에 이제 판의 가늠 맞춤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가늠 맞춤을 정확히 맞추어서 이제 인쇄 기계에 장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뭐 추상적인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또 이제 판 가늠 맞춤을 정말 정밀하고 잘 맞추셔가지고 이제 집중하셔서 작업하신다면은 제한 시간 내에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날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고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늠 맞춤을 좀 정교하게 잘하는 센스를 발휘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라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스크린 인쇄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네,
인쇄 기능사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미리 제작된 3가지 스크린판을 가지고 저희가 견본과 같은 인쇄물을 스크린 인쇄 방식으로 이제 인쇄를 하는 것인데요. 인쇄 종이는 저희 30매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인쇄 후에 또 수험자가 판단하셔가지고 최적의 인쇄물 25매를 선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스크린 인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케치 각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 네. 이거에 따라서 시험 당락이 좀 결정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뭐 물론 충분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최적의 스크린 각도를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스크린의 경우에는 각도가 생명이네요. 그 스퀴즈 각도를 어떻게 좀 최적의 각도를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시험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니까 이 포인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인쇄기능사 시험에 대해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수험생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좀 팁을 하나만 더 전수해 주세요. 예. 네, 그 작업형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 연습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항상 좋은 결과는 이제 노력과 연습의 시간과 이제 비례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연습을 몇 번 해보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자만하시지 마시고요. 작업 공정별로 시간을 측정해서 이제 충분한 연습과 함께 생기는 의문점들을 이제 자문을 구하면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인쇄기능사 시험 과목 및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분들 좀 하나부터 10까지 궁금한 것이 또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코너 자격증 고민 상담소입니다. 자격증 고민 상담소는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세세한 고민까지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인쇄기능사 준비하는 분들은 과연 어떠한 고민들, 궁금증 갖고 계실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초년생으로 인쇄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인쇄 계통을 직업으로 삼은 만큼 이에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서 독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준비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쇄 계통 회사에서 지금 종사하고 계신 만큼 실무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필기 시험이실 텐데요. 아무래도 출제 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 큐넷 사이트에서 이제 자료실 또는 통합 검색에서 인쇄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면 자격 정보에 관한 사항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거기를 보시면 인쇄 기능사의 최신 출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요 항목, 세부 항목, 세세 항목별로 이제 참고를 하셔서 그에 맞는 전공 서적 및 기타 자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십니다. 네.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현재 필기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수험자들이 이제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보시면은 기출 문제들이 좀 많이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제 기출 문제를 참고는 하시되 이제 단순히 답만 외우는 식의 공부 방법은 조금 배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기출 문제들은 또 저희가 변형이 돼서 재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막연하게 답만 외우고 이렇게 문제와 답만 보고 외우는 식의 방식은 아무래도 조금 불이익이 가지 그렇죠.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정말 든든합니다. 일단 좀 선배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까지 제시를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인쇄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신 만큼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고민 볼까요? 실제 근무 현장의 환경은 어떠한지, 복리 후생 부분은 어떠한지 궁금하다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어떤가요? 네, 실제 인쇄업계에서 근무 환경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딱히 이렇다라고 제가 규정 짓기는 조금 힘들지만 네. 이제 개인의 업무 환경 개선이라든지 복리 후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기업 추세에 맞물려서 저희 인쇄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근무 환경은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고민 볼게요.
기능사 필기를 합격하고 바로 실기를 봐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필기 합격 후에 정해진 기간의 실기를 보지 않으면 필기 합격이 취소되는지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필기를 합격하시고 이제 그 합격한 날짜로부터 2년의 필기 면제 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간 내에서 이제 응시하고자 하시는 자격증의 검정을 보시면 되시고요. 이제 종목마다 그 시행 회차가 조금씩 다르기에 이제 미리 일정을 알아두시고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2년의 기간이 지나버리면 필기 시험도 재응시를 하셔야 되기에 꼭 기간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년 이내에 이제 애만 실기를 보면 상관이 없다. 네, 대신에 2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2년이 지나면 이제 또 취소가 되니까요. 네, 다음 고민 보겠습니다. 합격률은 어떤가요? 라고 궁금증 주셨어요. 합격률, 아까도 뭐 살짝 저희가 언급해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 인쇄 기능사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50% 사이의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회차별로 조금씩 이제 많이 붙은 합격률이 높은 경우도 있고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제가 2015년도를 말씀드리자면 필기시험 합격률이 12.7%가 나왔고요. 평균보다 약간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한데 이제 전년 대비 저희 응시자 수가 한 12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 응시를 하셨어요. 12배요? 네. 네. 이제 이게 응시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과락이라든지 불합격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뭐 이 부분도 저희가 항상 문항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난이도가 뭐 예를 들어서 하 등급으로 저희가 책정이 돼서 나갔는데 이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이제 선택하신 분들의 수가 적으면 이제 난이도가 또 재조정이 되고 항상 그 기준에 맞춰서 회차별로 이렇게 교부가 되고 있는 방식이고요. 네. 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실기 시험 합격률은 87.3%로 예, 보통 저희 합격률보다는 항상 조금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실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지만 상대적으로 필기 시험에 많은 어려움이 이렇게 느끼시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네, 이 부분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지만 저희 네. 합격률을 저희 임의로 뭐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수험자분들께서 이제 성실하게 네.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높은 합격률도 나올 수 있고 이제 수험자 자격증 취득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공부 열심히 해라 이거네요. 저 필기 공부 특히. 자, 일단은 근데 1년 사이에 12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 수험생들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예,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아무래도 인쇄업계에서 해외에서 이제 오셔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자격증에 대한 이런 자격증에 대한 취득에 대한 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높아서 그러신 분들과 또 저희 학생들 그리고 이제 인쇄 분야로 이직을 하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종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더 갈수록 각광받고 떠오르는 핫한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평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셨던 점들 많이 좀 여쭤보고 또 답변도 들어봤고요. 자격증 고민상담소에서는 실제 수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요. Q&A 사이트에 고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 직장을 얻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자격증 고민상담소였습니다.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은 인쇄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격증에 취득하면 좀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자격증이 있고 없고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인쇄업계에서는 이제 즉각 즉시 그리고 업무 능력이 높은 그런 인력들을 요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인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부분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라면은 전반적인 인쇄 공정에 이론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능력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가셔서도 아무래도 비전공자나 자격증 미취득자에 비해서 업무 습득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활용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리 능력을 검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취업에 유리한 그런 걸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앞으로 이 시험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 분야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좀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저희 인쇄 분야에서도 조금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 조상님들이 동굴벽에 낙서를 할 때부터 시작된 게 인쇄라고 보는데요. 네.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이 인쇄 분야는 꾸준하게 발전해 나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기술 발전에 따라서 저희 인쇄업계의 또 대응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요즘 이북이라든지 PCB 제조 등 전자인쇄 분야에서 또 일자리 수요 또한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리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는 저희 수험자분들께서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저희 인쇄 분야 자격에 많은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산업인력공단의 김윤택 위원님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 좀 파이팅 하라는 의미에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든 정도를 따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합격만을 위해서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외우고 이렇게 하시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변형 문제 이제 대응도 안 되실 거고요. 이제 시간이 다소 걸리되 이제 차근히 전공 지식과 실무 능력을 함양하셔가지고 이제 합격 후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아 자격증 소지자는 뭘 해도 조금 다르구나. 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본인의 커리어 상승과도 이해관계가 맞물릴 거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필기시험은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고 실무 능력은 충분한 연습이 이제 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귀에 딱지가 안 드시도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기는 또 실기 나름대로 그리고 필기는 또 합격률이 조금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반드시 합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쇄기능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D 프린터 산업의 발달로 인쇄 전자산업이 전 세계적인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조명을 받음에 따라서 정부는 인쇄전자 전문 기업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앞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만큼 좀 전문 인력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비전이 밝은 전문적인 직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평생 직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가장 친절하고 또 명쾌한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성공 패스워드 국가 자격증.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